저희가 향후 입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일단은 현재 교육과정하고 이제 학부모님들의 이제 자제분들이 향후 공부할 교육과정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 것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는데 가장 먼저 크게 바뀌는 것은 등급제의 변화예요. 네, 등급제의 변화예요. 기존의 9등급제였는데요.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바뀌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볼 건데요. 기존 9등급제에서는 우리가 한 2등급 정도까지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학생들이겠죠. 그리고 3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이제 뭐 공부를 적당히 하는데 좀 아쉽구나. 이제 요런 순간인 거고 4등급부터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5등급으로 바뀌고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5등급제에서 1등급은 10%까지예요. 기존의 2등급 정도까지가 되죠. 그러니까 확실히 1등급 받는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일 거예요. 그런데 2등급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누적 34%인데 이걸 기존으로 따지자면 3.6, 7등급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등급 끝자락부터 해서 4등급 중간까지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등급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쉬울 수 있겠죠. 물론 걔 중에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1등급을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물론 모든 학생들이 1등급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2등급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전과목이 2등급이라면 많이 아쉽겠지만 1, 2등급을 좀 섞어서 받는 친구라면 쟤는 좀 아쉽게 2등급을 받는 그 등급의 등급제 변화에 의해서 좀 아쉽게 2등급을 받는 친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등급제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목들이 바뀌게 되는데 일단 이름도 바뀌고 범위도 조금은 바뀌게 돼요. 일단 이름은요. 너무 과목이 너무 많죠. 네, 과목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배우는 것만 일단 보시면요.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 이 지역에서 보는 별내, 별가람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학년 때는 수학상, 수학화를 1학기, 2학기 때 나눠서 보고요. 2학년 때는 1학기 때 수학 1, 2학기 때 수학 2 그리고 기한은 좀 특별하게 1년에 걸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1학기 때 기말고사 한 번, 2학기 때 기말고사 한 번 이렇게 시험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1학기 때만 미적분과 확통을 진행을 해요. 2학기 때는 이제 내신 의미가 없다 보니까요. 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 과목이 이름이 몇 가지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수원은 대수, 수투는 미적분원, 그리고 기존 미적분은 미적분 2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에 있어서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것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여기는 똑같을 거예요. 참 달라지는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이 수능일 거고요. 현재 공통적으로 보는 수능이라고 하면은 수원, 수투는 공통적으로 보고 요 세 가지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있죠. 문과생 요구, 학분을 주로 선택을 하고요. 이과생은 주로 미적분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교육과정에서는요.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만 공통으로 시험을 봅니다. 미적분 1이라고 하는 게 기존 수학 2예요. 즉 얘네들은 원래 공통적으로 보고 있던 거고 확률과 통계가 추가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통은 문과생들이 주로 선택을 한다고 했어요. 미적분을 이과생들이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은 변하는 수능에서는 미적분을 보지 않는다. 이과생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겠네요. 근데 대학에서는 이과생들 수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적분 2를 배우지 않고 수업을 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원연도에서 공원 이제 학년도 수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미적분 2를 대학에서는 절대 버릴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입시를 할 때 대학 내에서 면접을 보면서 미적분 2를 확인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을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적분 2도 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 학교 내신에서도 충분히 얘네를 반드시 이수해야 할 거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과목이 바뀌게 되고 이 과목 내에서 무엇이 좀 바뀌는 게 있는데요. 왼쪽에 이제 과목명이 있는데 밑에 가로는 현재 있는 과목명입니다. 자, 저기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여러 가지 막 삭제되는 것도 많고 뭔가 도입되는 것도 많은데요. 저 중에서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도입이 됐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아니고요. 저 녀석들은
이전, 현재 말고요. 이전의 교육 과정에서 원래 있었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게 빠졌다라는 거죠. 이전에, 중간에. 그 왜 빠졌냐? 학생들이 너무 힘들대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양을 줄여준 거예요. 양을 줄여줌으로써 수능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죠. 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뭐 어머님들이나 저나 이제 수능을 보신 분이라면, 비시대 수능이라면 기본적으로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았잖아요. 공부가 할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이해하기에, 즉 복습하기에 시간이 충분치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습득만 해도 풀 수 있는 시험들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낮았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현재 학생들이 봤을 때 이게 수능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낮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양을 다 줄인 거예요. 없애. 그러다 보니까 복습할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은 분류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킬러 문제예요. 요건 이제 요즘 지우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킬러 문제 없애라 라고 했고요. 그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수능은 쉬워질 거예요. 제 예상인데 수능은 쉬워질 건데 쉬워진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예전처럼 막 쉬워질 거냐 그건 아니겠죠. 조금 낮아질 거예요. 아마 예전에 수능 난이도, 체감 난이도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한 2015년도 그쯤, 한 10년 전쯤에 학생들이 느끼던 체감 난이도 그 정도로 바뀌지 않을까, 조금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뀌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는요, 현재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선행이라고 하고요. 그럼 선행 때는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만한데, 저희는 한 학기 정도를 가장 효과적인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학생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1년 선행할 수도 있고, 뭐 대치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뭐 5년 선행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대치동에 있어봤지만 초등학교 5학년인데 미적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르쳐도 봤고요. 물론 개 중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같이 하는데 6학년은 너무 못하는데 5학년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현재 뭐 고1, 2 애들이랑 비교해도 너무 잘하는데 싶은. 물론 이게 사람이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한 학기 선행이 알맞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럼 이 선행을 할 때 어디까지 공부할 거냐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5학년 미적분 잘했다고 했지만 걔가 무슨 수능 문제까지 풀 수 정도 공부를 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걸 공부해야 되냐? 일단은 수업을 굳이 나누자면 개념 수업과 유형수 수업과 모의고사 수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선행해서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개념 수업이에요. 자, 이 개념 수업이 왜 중요하냐는 것은 나중에 또 뒤에 내에서도 연결이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개념 수업을 위주로 해서 한 학기 선행을 한다라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 개념 수업을 할 때요, 현재 학생들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있잖아요. 그 개념하고 연계를 시켜주면 더더욱 좋아요. 그 이유는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 어떻게 공부할지를 봤을 때 여러분 수학 공부하는 거랑요, 영어 공부하는 거랑 국어 공부하는 거랑 다 다르잖아요. 왜냐면 과목이 다 다르니까요. 즉 그 과목이 어떠한 상황이냐를 파악을 해야, 이해를 해야 공부하는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를 파악을 먼저 할 건데요. 수학 교육의 목표와 수학 단원의 구성을 알면은 우리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알기가 쉬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수학 교육의 목표는 뭐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교육청에서 수학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게 있어요. 일단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이다. 여기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논리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논리적 사고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작동 원리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거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 꺼지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저걸 눌렀을 때 어떤 연유로 인해서 꺼지는가 또는 켜지는가 라고 하는 건 다른 내용이잖아요. 네, 거기를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수학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 라는 방법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수학 단원의 구성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확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이 예전에 공부했을 때 한국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어머님께서 삼국시대가 너무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다음 시험 범위는 조선시대예요. 라고 했을 때 삼국시대가 30점인데 조선시대가 90점이 나왔어요. 말이 되죠? 이건 가능하잖아요. 근데 수학은 30점 나왔던 게 90점 나오니까 불가능에 가깝다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다른 과목들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다 다른 내용이에요. 다 추가라는 개념이죠. 수학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맨 처음에 뭐부터 배웠냐면 사칙연산 배우죠. 그리고 중학교 때 함수라는 걸 배우고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무슨 미적분 이런 거 배우고요. 이게 다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그 다음에 또 배우게 해요. 중학교 때 2차 강좌를 배우는데 고등학교에서도 2차 강좌를 또 배우고요. 그 내용은 조금 더 확장이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의 개념 때문에 이전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후의 공부는 당연히 더 어렵죠. 이걸 따라잡으려면 남들 2배, 3배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 개념,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공부할 때 중등 개념하고 좀 연계를 시켜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요 확장 개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서 생뚱맞게 이상한 걸 배우진 않아요. 아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점진적으로 확장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작동원리 메커니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츠별로 얘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수학에서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우리 당연히 목표는 좋은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입시까지의 목표로 따지자면요. 그렇다고 해서 애한테 너 서울대 가. 애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서울대 가라고 했던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끄덕이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장에 어떻게 해야 서울대 갈지를 모르겠고 그 문제는 최종 목표는 정해졌지만 바로 앞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런 최종 목표를 이뤄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그 학생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현재 우리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시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말로 듣기에는 중학교 때 뭐 80점, 90점 맞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면 60점, 70점 맞는데 실제로 겪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주위에 막 들리는 거 그러고요. 근데 그러면 60, 70점이 완전 망할 시험이냐?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네. 어떤 애는 60점 맞, 70점 맞았는데 1등도 이겨요. 중학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 부분 때문에 11월 11일 날 현재 별내고 별가람부에서 시행하는 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시험지를 만들어서 모의고사를 실시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최근 성적 현황인데요. 여기 ABCD는 여러분이 가장 알기 쉬운 단어입니다. 수구미 양가. 네, 90점, 80점, 70점, 66점 미만. 네, 그렇게 되는데 현재 보시면 좀 어마무시하죠. 성적 분포가 90점 이상은 1.8%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사실 얘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네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80점이 나왔대요. 별내고에서 80점이었다면 2% 정도 되네요. 그럼 2등 근처겠네요. 여기서는 80점 나오면 30%예요. 그러면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학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특이한 거는 표준편차거든요. 표준편차에 대해서 이렇게 쫙 정확하게 설명하면 좀 힘드니까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표준편차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거예요. 1등하고 꼴등하고 성적 차이.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예시를 드릴 수 있는 건데 여기 땡땡학교 이건 이제 우리 지역은 아니고요. 이 학교는 7.3점이에요. 한 문제 차이로 1등과 꼴등이 결정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제 별내고랑 별가랑은 좀 성적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한다라고 치면요. 이쪽은 가능하다는 거죠. 상위권 성적을 얻는 게 이런 학교에 비해서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좀 학생들의 의지를 갖고 좀 더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을 가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할 건데 그래서
수능과 내신 요 두 개가 가장 큰 거죠. 저희가 어쨌든 대학을 가려면 입시라는 건데 입시의 가장 양대 큰 산맥 수능과 내신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겁니다. 수능은 어떻게 준비하고 내신은 어떻게 준비하고. 그런데 수능은 수능대로 내신은 내신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수능과 내신은 무엇을 물어보느냐. 내신은요 시험 범위 내에서 단원의 중점 사항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요. 수능은 그 시험 범위 내에서 단원별 연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좀 다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앞을 싹 빼고 보면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수학의 알파이자 오메가 즉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뭔데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5 곱하기 5는 쉽잖아요. 25. 15 곱하기 15는 뭘까요? 225예요. 자, 이러면 우리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네.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볼까요? 25 곱하기 25는 뭐예요? 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머리가 좀 아파보죠? 네. 그럼 요거 풀이 방법을 한번 살짝만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 물론 알죠? 5 곱하기 125, 2 곱하기 50, 625. 그죠? 근데 요걸 이렇게 넣었어요. 5, 25. 여기다 1을 넣어주면 3이 625 끝이에요. 예를 들어 35 곱하기 35는 5, 25에다가 1 해서 4, 3, 12로 끝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걸까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요 문제 해결 방법을 한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을 알려면 여기서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얘랑 비슷하지만 다른 거. 얘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동원리 메커니즘이라고요. 얘는 이렇게 푼다 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원인과 결과를 푸는 거고 방법이 이렇다라는 거고 이 방법을 왜 쓰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요 이러면 요래 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뿐만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하면서요 저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왜라는 물론 질문을 이제 하라고 시키면 이상한 질문해요. 이거를 이거 집합이라고 왜요? 질문이 이런 수준이에요. 제 이름 이제 장용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이름 왜 장용현이에요? 우리하고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질문 말고요. 학생들이 물론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가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된 라고 하는 작동원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러면 그 이유를 알려면 얘네가 어떻게 작동할지 하나하나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선행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기본 개념 수업이라는 겁니다.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키고 그걸 통해서 좋은 입시 결과를 얻게끔 하려고 해요. 네. 점점 이렇게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적응해야만 하고요. 네. 저희는 그 와중에 결국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게 있고요. 저희는 변하지 않는 발음이 안 되네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수학을요. 이 변하고 있는 입시 제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맞은 방법으로 가르칠 것을 약속드립니다.